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2일 이제 추석 연휴 아주 긴 연휴 앞두고 있는데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찍었습니다. 뭐 아직 종가는 안 끝났는데 뭐 정말 이게 몇 년 만입니까? 4년 얼마 만에 이제 9층에 계신 분들도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이게 뭐 끝은 아니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도 전고점을 이제 저는 사상 최고가는 일단 넘는다고 보고 있어요. 뭐 96,000원인데 그 이상을 10만 원까지도 한번 좀 가주길 바라고 있고, 이게 예상보다 오늘 뭐 뉴스 저희가 이제 투원투게더에서도 속보도 전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카드 뉴스도 또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삼성, SK 반도체 삼각 동맹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뭐 가장 빅 이벤트죠. 그래서 어젯밤에 이 뉴스가 나왔고 뭐 아주 그냥 시장이 그냥 불을 뿜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좀 해드릴 내용은 이제 좀 많은데, 네, 미국 시황하고 최대 월 120만 장인데 오픈 AI, 삼성, SK, HBM용 DRAM 90만 장을 요청. 아니 만들 수 있는 게 120만 장인데 오픈 AI 샘 알트만이 자기한테 90만 장을 달래요. 그럼 30만 장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DRAM이 공급이 완전히 너무 부족한 거죠. 예. 그래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반도체가. 그래서 여기 KB에서도 스타게이트 HBM 얘기, 그 다음에 또 요 이은택 연구원이 시황 보고서, 다월투자증권의 김지현 연구원님도 사라, 연휴 이전에 늘려야 된다. 그리고 요거 되게 좋았어요. 하이난 연구원님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두나무가 요새 뭐 흔들리죠. 근데 뭐 유력한 시나리오 분석, 요게 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쓰였어요. 그리고 차갑게 얼리고 뜨겁게 받는, 이거 LNG 조선하고 뭐 여기 사실 탑픽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검토 관련 지주회사 코멘트, 지주회사한테는 좀 좋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잘해요. 참 주가가 안 가서 그렇지. 화이자가 쏘아올린 미국 의약품 구조 변화, 그 다음에 이건 증권주, 그 다음에 페르미 원전회사죠. 여기 오늘 상장했습니다. 화장품 수출 좋았고, 그 다음에 HK이노인, 롯데관광개발, 삼성 SDS, 신세계, 금호석유, 이노베이션, 하나오션, 대한조선, SK 이터닉스, LG화학까지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부터 출발하면,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도 있었고, 이제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샘 알트만이 만나서 협력. 그러니까 오픈 AI 중심으로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과 SK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짓는 건데, 거기에 삼성과 SK가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엔비디아가 파트너죠. 근데 여기에 이제 DRAM 회사까지 들어간 거예요. 예. 물론 마이크론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예. 여기에 지금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가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요청한 게 뭐냐면 90만 장 달래요. 웨이퍼 90만 개.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게 12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HBM 용의 2배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빨리 증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백조 원의 수출 물량이 확보될 거로 기대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뭐냐? 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잖아요. 뭐 세계 진짜 1, 2등을 다투니까 한국은 훌륭한 기술 인재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강력한 정부 지원, 활발한 AI 생태계, AI 글로벌 리더가 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샘 알트만이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두 기업이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하기로 한 게, 울산에 SK랑 지금 아마존이 하잖아요. 이거랑 더불어서 지금 이번에 그 광주 있죠. 예, 광주에 데이터 센터를 SK텔레콤과 오픈 AI가 짓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예, SDS도 데이터 센터 설계 구축 운영 분야에서 협력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이제 바다에 띄우는 데이터 센터,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만 투자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 이거 미국에만 투자하면 진짜 우리나라 환율도 오르고. 근데 이건 지금 정반대죠. 오픈AI가 우리나라한테 투자하고 아마존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 짓고, 이건 너무나 바람직한 구조죠. 우리나라 경기에도 좋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협력을 이끌어낸 건 정말 너무나 긍정적이고, 오늘 주식시장이 이런 부분 때문에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은 AI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거라는 이제 기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에 대해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금산분리 아시죠? 금융과 산업.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는 기억하시겠지만 그 금융과 산업이 한 몸이었어요. 재벌이 알아서 다 했죠. 그래서 그 폐해가 심해서 금산분리해 버렸어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이렇게 지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분리가 됐는데, 이거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미국 같은 건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이제 법안을 또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돈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뭐죠? 이것도 보는 순간, 와, 저렇게 또 돈 필요하면 돈은 녹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무슨 주식 투자로 돈을 버냐. 그건 불로소득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큰 오산인 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내가 돈을 벌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녹아버려요. 그냥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고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이 녹아버립니다. 왜? 물가는 자꾸 오르니까. 금리는 떨어지고. 그럼 그걸 방어하려고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돈 벌 목적으로 많이들 하시지만, 지금 투자를 왜 해야 되냐면 방어를 하셔야 돼요. 내 계좌가 녹아버려요. 그냥 현금이. 그런 시대예요. 금값 오르는 거 보세요.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지금은. 예. 그렇다고 뭐 정부에 하소연할 수도 없잖아요. 내 돈 녹으니까 하지 마, 이런 거. 그럼 우리나라는 뭐 계속 저성장 늪에 빠질 텐데. 뭐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방어해야 돼요. 뭔가 자산으로 바꿔서, 이 저금리, 그리고 물가 오르는 걸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주식인지 비트코인인지 부동산인지 그건 각자 알아서 결정할 문제죠. 금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단지 불로소득으로 치부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는 거 중요하고, 그 돈을 투자를 통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왔죠. 그래서 이 150조 요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엊그저께도 한번 올려드렸어요. 어제 데이터 센터 국내 기사 나온 거 하나 또 카드 뉴스로, 여기 있죠, 여기 요거죠, 여기도 어제 올려드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드렸고, 요 내용, 요 밑에 이제 똑같습니다. 그 밸류체인은.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제조하는 회사들, 액침 냉각, 비상발전기, GNC 에너지, 그다음 칩, 변압기, 그 다음에 여기 전선 연결해야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임대해주는 회사 KINX, 이런 회사들이 계속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넘어갈게요. 반바가 이끄는 미국 증시고 다 3대 지수 올랐고, 뭐 특히 반도체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뭐 야간 선물 보이시죠? 난리가 났어요. 금리 떨어지고. 그래서 미국 증시 말씀드리면 제약주와 반도체가 급등, 화이자가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약가를 크게 인하할 거라 발표하면서 제약주가 오늘도 급등했고, 관세 부과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유예. 이렇게 좀 트럼프가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의약품 관세는 없다. 그리고 반도체는 뭐 이 오픈 AI 요 쇼크로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셧다운 시작됐는데 시장은 뭐 별 신경 안 씁니다. 민간 고용 지표 안 좋아요. 근데 뭐 경기 침체는 또 아니니까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셧다운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뭐 주가는 그때 다 올랐었거든요. S&P 500이 셧다운 기간에 과거에 0.05% 올랐대요.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결국 해결되겠지.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과거 셧다운 기간입니다. 이게 S&P 500 오르는 거 보이세요? 제일 긴 게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영업일수 기준으로 한 달 안에는 뭐 다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최장기간 셧다운인데 2018년하고 19년에요. 10% 올랐어요. S&P가. 네. 자, 그래서 이런 기간에도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뭐 악재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근데 이번에는 또 큰 영향 주지 않겠냐. 왜냐하면 연방 공무원 해고할 수도 있고 양측이 너무 팽팽해서 오래 걸릴 거란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셧다운이 되면 당연히 증시에 안 좋아요. 근데 일단 지금 시장은 이걸 뭐 금방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리마켓에서 이제 베팅하는 사이트인데 가장 많이 이제 베팅하는 게 10월 15일 이후에 아마 셧다운이 풀리지 않겠냐.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8% 올랐고요. 이제 요거 샘 알트만 요 이슈로 마이크론 오르고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오르고 반도체 테슬라 드디어 유럽 지역 판매량이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예. 얼마 만에 턴어라운드 했는지 모르겠고요. 메타는 좀 빠졌습니다. 오픈 AI가 동영상 만드는 소라 AI를 출시해가지고 이게 위협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페르미 아메리칸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이 회사 좀 주목해야 된다. 특히 원전주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상장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했고 일라이릴리 이제 약가이나 노보노디스크도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깜짝 실적을 냈어요. 다행이죠. 예, 그래서 나이키가 좀 올랐고 이 부분은 좀 국내 또 나이키 관련된 기업이 뭐 아셈스라든가 백상 같은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한테도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고 이슈는 아까 반도체 이슈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바로 보고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게이트 HBM 우려를 넘은 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래서 샘 올트만 CEO와 이재용 회장, 최태용 회장이 스타게이트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투자 의향서를 체결을 했고요. 4년간 700조 투자한다고 하는 그 스타게이트에 삼성과 SK가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파트너가 된 거예요. 이제 미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이제 데이터 센터 질 거고. 그래서 뭐 올해 6, 7월에 기억나시죠? 뭐 HBM 피크아웃 된다. 그 논리가 너무 셌는데 김선우 연구원님이 정확히 맞추셨잖아요.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니다. HBM 만들기 어려운데 정말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셨고 그땐 소수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대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D램 생산 능력 2배가 넘는 월 90만 정을 요구를 했어요. 이거 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반도체 장비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보셨죠? 오랜만에 그 제일 못 갔던 그 KC 아시죠?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 기업이 오늘 급등했는데 그 밑에 자회사가 이제 설비 투자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들이 딱 생기고 이 반도체 공장 많이 짓겠네 이래서 이제 다 급등해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범용 반도체도 이제 HBM을 더해야 되니까 범용 반도체 공급은 더 부족해집니다. 그걸 증설해야 돼요. 그래서 증설해서 가동되는 건 28년부터래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27년까지는 상승 사이클.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반도체를 좋게 보는데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내년 하반기까지로. 근데 그건 지켜봐야죠. 일단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금 그냥 우리가 어떤 좀 감이 안 잡혔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냐. 근데 오늘 숫자가 나와버렸잖아요. 오픈 AI가. 근데 저거 말고도 데이터 센터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야 이건 뭐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는 테슬라도 있잖아요. 기대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잘 들고 가셔야 됩니다. 반도체 포모가 나올 수 있어요. 잘못하면. 반도체 중간에 그냥 잘 간다고 홀라당 팔아버리시면 이게 포모 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 코스피 반도체 여기도 이제 아직 20%만 반영됐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번 사이클에선 추정치가 11% 상향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옛날에 사이클 보면 이렇게 그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갔고 지금 여기고요. 요건 전망이에요. 근데 과거보다 낮죠. 그러니까 아직은 더 올라갈 업사이드가 있고 반도체 왕을 지금 다들 전망하는데 매출은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대요. 매출을 크게 올리기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매출을 크게 올리기 어려우면 공급이 제한되니까 이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걸 하려면 대규모 장비 투자해서 공급 늘려야죠.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좀 좋다. 네. 생산 능력이 부족하면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연휴 이전에 주식 비중을 늘리자 이런 내용이고, 그 옛날에 최장기간 연휴가 2017년이에요. 그때 굉장히 오래 쉬었거든요. 추석 전에. 근데 그때 연휴 전에 빠졌다가 연휴 끝나자마자 외국인이 대량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폭등했어요. 2017년에 처음으로 2,500 넘을 때입니다. 그때도 반도체가 이끌었어요. 지금 그때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아이디어는 뭐 저도 많이 말씀드린 그 에이펙 정상회담. 아니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벌써 이 알트만이 와가지고 이벤트가 터졌어요. 그러면 젠슨왕이 온다고 하는데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는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중국이 사중전에 여는데 여기서 공급 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HD 현대 울산조선소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조선주한테도 좋겠죠. 그 다음에 공급 중국이 사중전회에서 이제 15차 5개년 경제구획 기조를 이제 설정할 텐데 이때 좀 공급 과잉을 줄여준다면 특히 중국이 순수 전기 승용차 수출 허가증 관리를 한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공급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거는 뭐 배터리주들한테도 좋은 이슈고 철강 업종도 좋죠. 왜냐하면 공급, 석유화학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찰리 먼거가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언급한 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찰리 먼거가 일론 머스크는 되게 그게 좀 세잖아요. 자기 막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죠. 그죠?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말래요.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진짜로 일론 머스크는 저런 말을 하긴 과대평가를 하지만 세상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너무 저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된대요. 트럼프도 자기 자화자찬 심한데 그래서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정책이 시행됐죠. 다 그랬어요. 미국 관세 정책 때문에 일본이 국채 매도해서 미국은 고립될 거다. 근데 그러기는커녕 미국과 오히려 지금 관세 협상 다 해가지고 미국의 고개를 조아렸죠. 달러화 지위 여전히 유지돼요. 약해지긴 했지만 달러화 지위가 없어진 건 아니죠. 공급망 재편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될까? 이랬는데 관세 때려가지고 미국에 공장 유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고 버블의 두 가지 조건은 정부 정책과 기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돈 푸는 거. 그리고 끝나는 건 이제 인플레이로 끝나죠. 긴축으로. 근데 지금은 5번째 버블 사이클이래요. 이게 과거의 버블이에요. 철도부터 전화 다 뭔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버블. 지금은 뭐죠? 우리 전기차도 한번 봤잖아요. 2023년에 2차 전지 버블 터진 거. 다 버블들은 나오는데 이번엔 누가 뭐래도 AI 반도체 버블이 터지겠죠. 만약에 나중에 터진다면. 그로 인해 가는데 아직은 신규 상장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서 버블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약세로 갈 수밖에 없대요. 필연적으로. 수출주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워낙 좀 강세로 갔으면 좋겠는데 참 강세 잘 안 갑니다. 근데 미국에 투자하면 당연히 돈 빠져나가니까 워낙 약세. 근데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린 또 수출 경기 이거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래서 또 워낙 약세. 근데 저는 여기에는 다 동의는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샘 알트만도 그렇고 저기 아마존이 울산에 데이터 센터 투자, 미국도 지금 우리에 투자하기 시작해요. 블랙락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 돈들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원화는 당연히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지금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은 미국 주식만 열심히 사시는데 돌아올 거거든요. 이렇게 한국 시장 좋으면. 그럼 뭐 이것도 원화 강세죠. 그래서 저는 원화가 뭐 약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이 부분은 저는 크게 동의는 안 하지만 요건 이제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근데 요거는 이제 하이난 연구원이면 필연적으로 원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수출주한테는 좋은 거죠, 사실. 그리고 주식시장 강세 요인은 이제 AI 사이클, 지배구조 개선, 뭐 배당 소득 분리 과세, 150조 원 국민성장 펀드, 그래서 금산 분리 완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디다 투자하냐? 데이터 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많이 말씀드렸죠. 바이오, 반도체, 뭐 이런 데. 4분기에 더 구체화될 거고. 그래서 업종 전략은 첫 번째 조선. 패권 경쟁에서 바다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영국과 독일이 전함 가지고 싸웠는데 영국이 전함수가 우위였는데 독일이 역전하니까 자극받아 투자를 했죠. 지금 미국은 중국과 해군 경쟁에서 밀려요. 그래서 배가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과잉 투자죠. 조선주에 좋고, 두 번째 화장품. 원화가 약해지면 수출이 좋으니까 뭐 화장품 수출이죠. 그래서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도 있지만 그 원화가 약해지면서 인바운드 관광객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오는 거죠. 세 번째가 로봇. 새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뭐 저도 뭐 역시 로봇 좋게 보고 날짜를 좀 주목해 주세요. 11월 6일 날 로봇 관련한 테슬라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로봇주들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 1조 남아서 아직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두나무랑 지금 뭐 아직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뭐 확신은 못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제 두나무랑 네이버 파이낸셜을 합병하고 네이버가 위에서 이 회사를 지배하는데 지분율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최소 30%는 돼야 돼요. 그래야 연결로 편입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가. 그러면 2조 정도가 들 거래요. 현금과 일부 신주 발행. 근데 이거는 이제 신주 발행하면 희석되니까 네이버 주가에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 정도 확보해야 돈이 이제 연결로 편입돼서 실적이 점프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체 지분의 49.88이 찬성해 합병이 되는데 1, 2대 주주 지분 합이 38.64, 특수관계인 더하면 41.94, 7.95%가 필요해요. 요거 확보하는 게 좀 필수고 합병법인의 실적은 연간 1.1조 원을 벌 거래요. 그래서 여기에 연간으로 네이버에 기여되는 영업이익 효과는 1.22조가 포함되고 지배 순이익은 2,300억. 요게 이제 네이버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1년에 네이버가 영업이익이 2.16조거든요. 그거의 반이 들어와요. 1.22조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나스닥 상장 가능성은 너무 걱정하지 말래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나무가 이제 네이버, 저 송치영 의장이 네이버 최대 주주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굳이 뭐, 이미 네이버는 상장돼 있는데, 근데 굳이 뭐 이 회사를 또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는 큰 이점이 없죠. 그리고 설사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거든요. 몇 년은 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되게 이런 중복 상장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그래서 네이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쉽게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일단 네이버의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100% 된다는 얘기는 알 수는 없어요. 아직은 이제 거의 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안 된다면 이제 이게 주가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겠죠. 근데 일단은 된다는 과정하에선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NG 시장이 앞으로 미국, 러시아, 카타르 중심으로 재편돼요. 그래서 이 세 개 국가 공급하고 우리는 수요죠.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은 이제 천연가스 시추. 여기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포스코인터가 있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미드스트림은 운송하는 거. 액화조. 포스코인터는 이것도 해요. 그 여기에 이제 조선사가 들어가죠. 해운사랑. 다운스트림은 발전소 운영하는 거. 그래서 SK가스, HDC, 또 포스코인터는 다 합니다. 이 세 개 다 하고 있고. 뭐 그 SK 이노베이션도 하죠. 이거는.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미드랑 다운스트림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셰일가스 생산 확대, 트럼프 수출 확대로 계속 수출량 늘릴 거고, 러시아는 지금 이제 유럽에 수출 못 해요. 그래서 중국에 갑니다. 파워 오브 시베리아2라는 파이프 통해서. 근데 어쨌든 러시아는 이제 중국에 끌려다니겠죠. 이렇게 되면. 카타르는 엄청 증설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 능력 늘려서 점유율 높이겠다. 호주는 좀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약간 위축되고 있고, 수요는 유럽과 아시아인데 어쨌든 유럽이 가장 크죠. 러시아 대신 이제 미국산 LNG 수입하니까.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 때문에 아시아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이제 LNG 받아와야죠. 그 다음에 전력 및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거, 산업용, 여기에 LNG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업스트림은 이제 원유 시추하는 건 아니 그 천연가스 시추하는 건데 이거는 좀 공급 강이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미드스트림은 이제 운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긴 좋고, 다운스트림은 이걸 이용해서 발전소에서 전기 만드는 거. 그래서 미드랑 다운스트림 좋다. 탑픽은 SK 이노베이션, SK ENS랑 합병해가지고 LNG 발전소 운영하는 회사랑 합병한 거죠. 그리고 호주 바로사 가스전도 가동돼서 국내 최저가로 LNG 도입이 가능해서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고, 뭐 LNG 밸류체인 다 장악한 회사가 포스코 인터죠. 이 두 회사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그 외에 SK가스, HD, 현대,
GS도 여기 발전 사업을 터미널 갖고 있어요. LNG 보관에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터미널이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 미국의 셰니어 에너지 수출업체 골라 LNG, 여기는 이제 골라 LNG는 FLNG, 액급 그 해양 플랜트. GTT는 LNG 운송, LNG를 보관하는 화물창이 있어요. LNG 운반선에 그거 만들어주는 원천 기술이 GTT가 갖고 있죠. 프랑스 회사. 이렇게 했고, 그 LNG 쪽에서 아무튼 SK 이노베이션하고 포스코 인터를 주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주사는 이제 금산분리 완화 검토 관련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주사한테 좋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SK랑 하이닉스에 지금 긴급 메모리 공급을 2029년까지 월 90만 장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금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예, 자금 조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삼성 하이닉스 빠듯하죠.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게 하기가 좀 어렵죠. 기업이 자금 조달을 직접 하기가. 그래서 이번에 규제를 풀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CVC 같은 경우는 그 지분을 그 100% 완전 자회사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지주회사가 이게 규정이 이렇게 심해요. 뭐 부채 비율은 이 정도 맞춰야 되고 되게 좀 심하죠. 뭐 계열사나 총수일가 출자 금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약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국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아직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GP, 한마디로 펀드 매니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CVC, 지주회사 밑에 있는 요 운영 주체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 그러니까 돈만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럼 초대형 펀드가 조성됩니다. 기업들이 그 지주회사가. 그게 가능해져요. SK, LG 막 이런 데가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지주회사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발언은 지주회사한테 상당히 좋은 발언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문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금융과 산업자본이 합쳐지는 걸 이렇게 그 옛날에 재벌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기대지, 요 지주사들한테 확정된 건 아니다. 근데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 돌파했대요. 그래서 9월달 글로벌 판매 지금 8.3, 기아도 늘었고, 진짜 이렇게 관세 때리는데도 되게 잘해요. 주가가 안 갑니다. 그래서 9월 미국, 이게 점유율 보이세요? 전고 좀 뚫어버렸죠. 현대차 빨간색. 현대차 그룹 잘 팔고요. 그리고 토요타도 뭐 이번에 늘긴 늘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근데 9월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 이번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기아도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고, 일본 그 혼다랑 뭐 마스다, 스바루 이런 거 있죠. 토요타 빼고는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확실히 차별화돼 있고, 이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그게 이제 단점인 거죠. 그래서 현대차 잘합니다. 주가가 좀 반영해 주길 바라고요. 바이오는 화이자가 쏘아 올렸죠. 트럼프 의약품 관세부가 연기하기로 했죠. 3년간 면제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했고, 트럼프 RX라는 플랫폼 사이트에서 이제 약을 팔아요. 그래서 직접 팔아요. 정부가 소비자한테. 중간 유통상이 없어요. 엄청 싸게 팔겠죠. 아토피 피부염, 자가 면역질환, 편두통 등 고가 전문약도 포함되고요. 소비자는 보험 없어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보험을 안 들어도. 우리나라야 뭐 모든 국민이 다 건강보험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약값을 이렇게 처방의약품 같은 경우 급여를 이제 급여 대상인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은 이제 보험이 의무적으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팔아버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이게 첫 사례고, 화이자가 여기 참여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기업들은 이제 이렇게 싸게 팔아야 되니까 마진 압박이 있지만, 근데 리베이트 해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뭐 보험사 같은 데도. 근데 그런 거 이제 그런 비용들은 줄어버려요.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FDA 승인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 참여 가능한데, 근데 미국 내 생산 등의 투자 요건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일라이릴리의 그 미국 시설 인수해버렸잖아요. 그리고 CDMO는 어쨌든 뭐 관세 영향 없습니다. 저 위탁 생산에는 관세가 부과하진 않아요.
근데 화이자랑 합의 통해서 뭐 100% 관세 부과는 연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수출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유한여인 같은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은 파트너십 맺어서 미국 시장에 간접 진입하는 거. 예. 그런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어쨌든 뭐 제약 바이오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온 것 같고요. 증권주도 지금 좋죠. 거래 대금이 계속 증가해요. 9월 들어서 시장이 위로 가니까 예탁금이 역대 거의 최고입니다. 77조까지 왔어요. 엄청납니다. 신용융자도 많지만 예탁금이 더 많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단일화 마련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아마 통과시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증권업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입니다. 자, 원전은 페르미 아메리카가 드디어 상장했습니다. 올해 만들어진 신생 기업이 바로 상장했고 시총도 되게 커졌어요. 데이터 센터랑 에너지를 엮은 회사죠.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 센터를 외부 전원을 이용하는데 여기는 데이터 센터 옆에 이 발전소를 많이 만들고 원전, 태양광, 풍력, LNG 발전소. 네,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페르미 아메리카는. 근데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어쨌든 지금 IPO 기업 공개 통해서 125억 달러, 현재 시가총액은 193억 달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시총이 20조가 넘어요. 아직 돈도 못 버는 회사인데. 그래서 그만큼 지금 AI 인프라 분야에 골드러시가 나타나고 있다. 전력 인프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근데 원전만 6기가와트 만들 예정인데 여기 웨스팅하우스 원전 주기기 4기가 들어가고 이미 증권 신고서에 우리나라 협력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삼성물산과 협력하는 MOU가 그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저걸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 기업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화장품 수출 역대 최고입니다. 미국형 수출에 2억 달러 기록하면 역대 최고. 기초 색조 다성장. 기초뿐만 아니라 색조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재고 확보 시작.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성장 중이다. 연말까지 흐름 이어나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좋아요. 수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 분석 HK이노엔이 이르면 4분기에 유럽 기술 수출할 수도 있대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후발주자가 삼상 결과가 없는데도 유럽에 기술 수출을 했대요. 이게 3,400억 정도 받고. 그러니까 HK이노엔은 이미 미국에서도 증명한 회사인데 가능성 높은 것 같고 4분기 중에 미국에 이제 이 위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K캡을 그 이제 신약 허가 해달라고 FDA에 아마 제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은 내년에 아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좀 기대보다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HK노인도 대형 제약사는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하고 롯데관광개발은 비수기를 모르고요. 실적이 여전히 좋습니다. 예, 다만 주가 좀 최근에 약간 시들시들하지만 조정시마다 종목 편입 기회다. 9월에도 역대 최고치, 방문객, 카지노로 칩으로 바꾸는 드러백, 순매출액 등이 역대 최고. 업종 내 최선호주. 조정 받는다면 뭐 롯데관광개발 괜찮죠. 그리고 삼성 SDS가 오늘 좀 급등했는데 오픈 AI랑 이제 협업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만들죠. 거기 설계, 구축,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여해서. 놀라운 일이죠. 예, 삼성 SDS의 그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이제 인정한 거예요. 이제 기업향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클라우드 기업들은 주가 랠리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오픈 AI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삼성과 함께 하겠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진짜. 누구도 생각 못 했던 거죠. 삼성 SDS의 수혜 강도를 결정할 제일 중요한 변수는 이 스타게이트 그러면 얼마 정도 할 거냐, 용량이.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근데 가장 약하게 시나리오를 짜봐도 여기서 100MW당 연간 매출 830억 정도가 붙는 거고 가장 강한 시나리오,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는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와 GPU를 그냥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삼성 SDS가. 그러면 연간 매출이 100MW당 1.7조로 점프. 예, 굉장한 이제 파급 효과 생기겠죠. 근데 어떤 시나리오 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용 AI 솔루션의 리셀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위해서 AI 솔루션을 도입해가지고 효율화 시켜주는 거죠. 네. 이런 거 제일 잘하는 회사가 팔란티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룹사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할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그래서 SDS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되게 좀 주가 안 갔죠. 근데 혼인 건수도 늘고 출생아 수가 실제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는 백화점한테 좋아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는 인구가 많아지고 91년, 95년생들이 지금 결혼 정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 건수와 이제 그 출생아 수가 반등할 거로 보고 이건 백화점한테 당연히 우회정이죠.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풍선 효과까지. 그래서 다가오는 4분기 내년까지 백화점 또 외국인도 많이 오고 이제 신세계 강남점이 리뉴얼 11월부터 그랜드 오픈한대요. 외국인도 많이 올 것 같고 거기 강남에 있는 부동산 가치만 해도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시총이 1.8조인가 7조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얼마나 이 부동산 가격이 비쌉니까? 그걸 제대로 반영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산주로도 이제 괜찮은 기업이죠. 금호석이 요즘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죠. 천연고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좀 아픈 손가락이던 MB 라텍스 그 장갑 소재 그것도 이제 반등 기대하고 주주 환원 잘합니다. 자사주 절반인 9% 이미 소각 중이고 매년 순이익의 40% 이상은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동시 진행. 영업이익 추정치는 4,150억에서 4,385억으로 이제 증가할 걸로 내년 추정치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전 세계 1위 그 장갑 회사죠. 탁글로브가 고객사 재고가 드디어 줄었대요. 고객사. 그러니까 장갑을 이제 사가는. 그럼 저기가 줄었다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악성 재고가 너무 많았어요. 장갑이. 그때 코로나 때 공급 부족해서 장갑을 엄청 사갔는데 이제 그게 공급이 풀리다 보니까 공급 과잉으로 간 건데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재고를 쌓겠죠. 다시. 이거는 탑 글로브 그리고 이 소재 만들어주는 금호석유의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전우재 연구원님이 이제 비배터리 사업, 배터리 아직 안 좋아요. 근데 이번 실적 좋을 거라고 합니다. SK온과 SK엠무브 합병하면서 재무적 부담도 덜게 됐고 하반기에 9.5조 규모의 자산 효율화도 발표했고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3,591억에서 4,200억으로 상향했고요. 시장 예상이 1,9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EMP 요건 이제 원유를 취추하고 ENS 같은 경우 이제 LNG 발전소 하는 회사인데 여기 성수기 효과로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 2,297억이 붙을 거래요. 다만 SK온은 아쉽죠. 아직도 적자가 확대. 그래도 일단 영업이 내년에 흑자 전환 추정하고 배터리는 좀 아쉬워요. 근데 비배터리 부분이 워낙 견조해서 이 가치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주가 회복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긴 내용들을 그냥 정말 빨리 달리긴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시 좀 봐야죠. 네. 공시가 이거 어디 갔나요? 10월. 자, 어제 공시는 하나오션이 LNG 운반선 미국의 수입 이거 받았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북미죠. LNG 수입 운반선 수입 수주 맺었고 대한조선이 요새 원유 운반선 수주 잘하죠. 근데 원유 운반선 공급 부족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요새 운임지수 막 급등하고 있어요. 6월 초 대비 막 그때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니까 91.4% 폭등했다고 합니다. 원유 운반선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교체 사이클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폐선할 수요가 많아질 거고 친환경 선박으로 또 바꿔야 됩니다. 근데 친환경 선박의 강점이 있어요. 대한조선. 그래서 좀 최근에 부진하긴 했지만 주가 수주는 정말 좋기 때문에 기대를 해야 되겠고 SK 이터닉스가 신한의 해상풍력 요거 지분을 그냥 취득해버렸어요. 40%. 이제 우리나라 해상풍력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여기가 국내 최대 해상풍력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분을 그냥 가져오는 것 같아요. 3조 원의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이거 완공되면 4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SK 이터닉스가 10%만 가져갈 줄 알았는데 지금 40%까지 확보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그 에너지 고속도로 또 수혜 주기도 하고. 자, LG화학은 이제 LG엔솔 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수합한다 그래요. 이걸 이제 교환하는 건데 이걸 처분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2조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 3년이고 다만 이제 주식 수합이다 보니까 수익 LG엔솔 주가가 34만 7,500원이에요. 요거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그 차익만큼 LG화학이 계약 상대방이 돈을 줘야 돼요. 주가가 위에 있으면. 반대로 주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LG화학한테 그 차익만큼 보전해 주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은 3년간 LG엔솔 주가 떨어져도 뭐 가치가 좀 확보돼 있고 의결권과 소유권은 이제 LG화학에 남게 됩니다. 경영권 유지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가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글로벌 최저 세율이 이제 15% 낮을 경우 이제 만약에 어떤 나라에 LG엔솔이 10%의 세금만 내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법인세 실효세율 최저가 15%니까 5%를 덜 낸 거잖아요. 이만큼을 본국에서 내란 얘기예요. 그 본국은 어디죠? LG화학이 모회사니까. 너가 내. 지분율이 80% 이상일 때만.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면요. 지분율이 80 이하로 떨어져요. 79.4. 그럼 이걸 낼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LG화학한테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그 보고서는 다 공식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방금 뉴스 중에 요게 떠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미용 성형 이제 올해 말에 끝나잖아요. 피부과에 외국인이 가서 돈을 100만 원 쓰면 10만 원을 원래 부가가치세가 이제 만약에 10%가 붙으면 그거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말에 끝나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 사업을 하니까 폭락을 했는데 이거를 3년간 더 연장하는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더 연장하자. 예. 3년간. 예. 그래서 요거 지금 법안 발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2028년까지.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글로벌 텍스프리한테 큰 호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좀 내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일단 지금 동시효과 이제 들어갔는데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보였고 여기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 투자자별 종합 보시면 외국인이 2조 2천억, 개인들이 3조를 팔았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분들 언젠가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식을 살 건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는 정말 가히 폭발적입니다. 기관도 사고 정말 그냥 반도체를 다 질러버렸어요. 오늘 완전히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고 오늘 섹터로는 반도체 오늘 다 난리가 났죠. 오픈 엣지도 가고 네페스, 삼성전자, CXR, TLB가 오늘도 13%. 네. 그리고 3D 낸드 관련, 오니가 IPS, 심텍, 유진테크 난리가 아닙니다. HBM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예. 시스템 반도체도, 예. 넥스트 칩도 정말 오랜만에 갔고 반도체 제로 회사들도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장비, 예. 어제 어느 분이 저스템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오늘 급등했고 전선주도 어제 맞아요. 마린솔루션 누가 물어보셨죠. 오늘 9%. 그 다음에 액침냉과 관련돼서 오늘 근데 이제 지주사가 좋다 보니까 SK가 좀 급등했죠. 2차전지 좋았고 2차전지도 오늘 괜찮았어요. 이노베이션 아까 이제 보고서도 보여드렸지만 내용 나쁘지 않죠. MLCC 좋았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 2차전지, 아이폰, 정유주, 증권주 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전력설비 OLED 관련주도 좋았고요. 석유화학도 오늘 분위기 급등은 아니에요. 석유가 아직은 좀 답답해요. 건설주는 아직 좀 답답하고 근데 오늘 삼성물산은 AI 데이터 센터랑 연결돼 있죠. 샘 알트만과 그래서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좋은 장에도 조선주는 좀 빠졌고요. 일부 급락한 건 아닌데 미용기기는 좀 오늘 안 좋았습니다. 휴젤이 좀 빠졌고 조선 기자재도 이제 너무 반도체가 세다 보니까 힘이 좀 빠지죠. 그리고 LNG 관련주는 SK랑 SK 이노베이션 좋았지만 전체 분위기는 좀 빠졌고 오션 플랜트는 이제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음식료도 오늘 이제 이노웨는 바이오로 보셔야죠. 근데 오늘 음식료 노바렉스, S&D, 빙그레 같은 기업들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편의점도 좀 부진. 거의 다 올랐는데 일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일단 신고가를 냈고 엄청난 상승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담은 되지만 어쨌든 이제 종가 3시 31분인데 종가에 좀 밀렸어요. 삼성전자도 약간 밀리면서 이제 9만전자 탈환은 좀 아쉽게 좀 실패한 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좀 도전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오늘 SK스퀘어 또 기아가 좋았네요. 오랜만에 정말 자동차 좋았습니다. 현대일렉트릭,
SK, 그 다음에 HD, 지주사 대부분 다 좋았네요. 두산 한미반도체, 키움증권. 네. 반면 넷마블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좋았지만 오늘은 뭐 주인공은 다 반도체입니다. 그죠? 예. 반도체고 뭐 로봇주, LNG주, 예. 조선기자재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대금 코스피 쪽에서 거래대금만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거래대금 쪽에서는 가장 많았던 이제 좋았던 게 뭐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다 AI 관련주죠. 더존 비주원도 다시 올라가서 다행이고요. 대덕전자, 기아, 삼성전자, 미래에셋증권. 반면 오늘 일부 화장품, 코오롱 모빌리티, 현대건설, 포스코홀딩스 좀 부진했습니다. 이유가 뭐 딱히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덕산하이메탈 17%, 원익 IPS, TLB, 네오셈, VM, 글로벌 텍스프리 아시죠? 방금 그것 때문에 간 겁니다. 심태, 미코, 파두, 테스, YC, 유니셈, 반도체 파티가 계속 연일 펼쳐지고 있고, 반면 오늘 건강기능식품 노바렉스, 사면, 그러니까 오늘 로봇주하고 조선기자재 여기는요, 저기에 힘이 뺏기니까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근데 로봇주는 날짜 기억하세요. 11월 6일 날, 뭐다? 테슬라. 로봇 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로봇 형상이 있었죠. 기대감이 좀 생기겠죠. 그때쯤. 그래서 안 좋을 때 또 이렇게 지켜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 한번 점검해 드렸고, 그래서 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정말 올해 정말 역사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드라마틱한 상황이고,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막 적응 안 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왜 내가 산 거 안 가? 막 이런 분도 계세요. 당연하죠. 이게 모든 게 다 가는 건 아닌데 주도주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장은요, 반도체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뭐 포트의 반도체는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어려운 장입니다. 포모 현상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억 안 나세요? 반도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거 기억하시죠? 제가 알죠. 반도체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안 가고 막 그냥 힘들었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냥 하이닉스만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인내하시고 아우 좋아지겠지 이제 잘 공부하셔가지고 거기서 힘들 때 비중을 많이 실으신 분들은 뭐 너무 기분 좋죠 지금. 그러면서 큰 경험한 거죠. 아, 요럴 때 비중 싫고, 왜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너무 짧게 보면 안 되고, 이제 아마 그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다음에도 그렇게 또 잘 된다, 이런 보장은 못하지만, 그런 게 또 좋은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못 오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좀 반도체처럼 뭔가 나아지는 게 좀 이게, 그런 확신이 든다면 모아 가시면 돼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건 또 없고 영원히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제가 어쨌든 그러니까 다음 주 원래 이제 금요일 날 장이 열리잖아요. 이제 그때는 제가 방송 못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은 없고, 단 제가 영상을 한 7개 찍어 놨어요. 미리 어제 밤에 다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 제가 스케줄 올려드릴 테니까 7개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맹신하진 마세요. 그냥 저의 생각이고 아이디어인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7개가 연휴 기간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니까 공부도 좀 한번 해보시면 시간 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그 연휴 끝나고 또 나중에 뭐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